라인으로 지금 1조 한 분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전 비박정입니다. 네. 아, 무슨 세 번째 참가지. 3주 연속으로. 네, 좀 쉬나 했더니 오신. 네, 그리고 우리 가부 김은진입니다. 네, 두 번째 아주 1조 라인업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3주입니다. 아주 분주하신데 지금. 네. 설정이 잘안 돼가지고. 아니요, 전혀. 네. 네, 아주 원빈 닮으신.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만큼은 미나, 목소리만큼은 우리 7부의 마스코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 바로 옆에 뉴페이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죠. 안녕하세요. 아무 그만 예찬이랑. 벌써부터 똘똘해. 목소리가 완전 꿀입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한 결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는 것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두고 토론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몇 번 들어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라 믿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먼저 할까요? 반대 먼저 할까요? 찬성 먼저. 찬성 먼저? 반대 먼저 하자. 반대 먼저. 아니, 찬성이 있어야 아니 내가 내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한다고. 그러면 네. 그러면 반대부터. 그럼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자, 안 내면 대표 한 분씩. 네. 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늦게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1조가 그래도 대표잖아요. 저희 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익명 자체, 무분별하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댓글을 비롯한 그런 사이버 폭력을 좀 줄이고 신뢰성을 보장하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발언에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인터넷 문화를 구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찬성을 주장하고요. 이 이외에도 익명이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불법적인 행위나 일들을 좀 분절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찬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장. 네,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집중하셨죠? 네. 네. 이거 이렇게 키면은 좀 울리긴 하네. 하는 되나? 네. 네, 어제 여기로 나가고 있어서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 반박하십시오. 반박이라고요? 반박을 먼저 하는 건가요? 주장을 먼저. 그럼 네. 반대팀 주장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파인애플 피자 꼭 사드리겠습니다. 쳤습니다. 쳤어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지소가 이제 발언권 뺏겠습니다. 네. 저희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명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다들 집중해 주셔가지고 부담스러운데 네, 실명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문제적인 요인이 따로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지, 그 사람이 실명에 거론됐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근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실명제를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실명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뭐 기사나 어떠한 그 사람 매스컴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뭐 조회수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인데, 뭐 댓글보다는 어떠한 그런 사상, 기사를 가진 그의 사상이나 어떠한 그런
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다른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실명제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 팀의 주장을 다 들어봤는데 찬성 입장에서는 익명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사이버 넷상 공간 안에서 질서가 바로 잡히고 또 무분별한 악플이나 안 좋은 영향들을 어느 정도 근절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쪽은 또 반대하는 입장은 그게 근절이 되는지 익명제가 과연 이런 근절할 수 있는 효과를 보는 효과가 있는 것이 맞냐 익명제의 문제가 과연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또 반박을 들어봐야 하나요? 네, 뭐 일단 먼저 뭐 일단 이쪽 먼저 그쪽에 먼저 이제 그 주장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 주장을 듣고 반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주장을 한 걸 바로 쳐내는 건가요? 여기서 주장하고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이쪽이 반박을 하는 거. 여기서 아예 이제 아까 좀 큰 틀을 잡고 네. 하나 잡아서 포인트 잡아 음. 문제 하나 잡아서 문제를 아, 네. 아니면 일단 먼저 하면 괜찮아. 일단 먼저. 네, 그럼. 네. 주장하신 부분. 불로 치면 네, 주장하신 부분 안에서 약간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는 근거나 주장, 키포인트로. 그거 문제. 이거 그 익명제에 대해서 말씀 이런 하셨는데 연예인 댓글로 인하여서 많이 부정적 조금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익명제를 추구를 하면 이런 피해자가 더 다시 나오지 않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을 근절하는 것도 맞는 부분이지만 과연 그런 실명제를 했다고 해서 그런 악플들이 줄어질까라는 의문점을 항상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런 악플을 했을 때 실명제를 하게 되면 단기간에 그런 효과는 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 그 효과는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그게 연구 결과가 단 10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실명제를 했을 때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근절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단기간이 단발성의 경우에 있고 그러니까 장발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댓글로 뭔가 이렇게 실명제를 해서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고 차라리 막을 거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차라리 댓글 자체를 연예 기사의 댓글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뭐 맞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는 뭐 사실 자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살하거나 그런 악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빈번히 있다라고 저는 사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 댓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게끔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연예인들이 개인적인 물론 뭐라 해야 되냐 상황과 그런 연예인들의 인격 그런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인터넷 실명제를 해서 이것을 막아야겠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시각이 좁지 않나.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댓글로만 뭔가 실명제를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없애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에 대한 비방도 되게 도넘은 비판이나 비방이 되게 지금도 빈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연예인이나 어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그리고 이게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는 이 사례에 대해서 그 대안을 뭐냐 댓글을 아예 막자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표현의 자유라는 거에 침해가 있다고 반대쪽에서 주장을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이거 그 사실 바바리면 더 바바리 안 팔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데 그럼 이거는 반대쪽에서 실명제가 그 뭐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오히려 이게 더 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모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던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다른 부분에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에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댓글을 다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뭐 다른 쪽에서도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어디 뭐 DCN 사이트나 다른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금 목이 너무 혹시 물 있나요? 물이 너무 목이 너무 안 좋은데. 재밌는. 토론 중에 죄송합니다. 네. 진짜 멋있어. 네, 잠깐의 해프닝. 네. 그러니까 댓글 제가 이제 막는다라는 게 어떠한 댓글을 막는다는 게 지금 현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예 기사만은 제가 이런 댓글을 막고 있는데 어차피 막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아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건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막는다고 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만 댓글을 막는 거지 결국에는 다른 사이트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결국엔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댓글을 이렇게 쓰고 어떤 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마저도 인터넷 실명제가 돼버린다면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보면 익명성에 의해서 보장된 사회에서 서로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만약 거기서 실명제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도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쪽 커뮤니티에서도 뭐 DC 인사이드나 아니면 뭐 루리앱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익명성이 보장된 그런 쪽에서 서로가 이렇게 익명성이 된 그런 커뮤니티에서 서로 이렇게 연애에 대한 얘기나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만 실명제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위축되는 오히려 서로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는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이제 하지 말고 차라리 댓글을 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다른 사이트 가서 어차피 할 사람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약간 저 같은 사람 저같이 약간 이렇게 잘 모르고 약간 맹한 사람은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보이는 기사에 뭐 같이 의견을 나눈다거나 이 정도 수준인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그렇게 찾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조금 젊은 연령층이거나 조금 그러신 분들이고 또 저처럼 뭐 이런 쪽에 약간 이렇게 거리가 많이 멀다거나 조금 이제 인터넷이나 기계를 다루기 어려워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접근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를 하자면
오히려 그런 타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의견을 주고받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의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장년층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네, 장년층도 음.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 그러면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마. 회원이라고 생각하지 마. 착하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니 먼저 이 표현의 자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는 권리로서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의 자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출판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표현에 대한 리액션을 말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그 주체되는 액션.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것을 이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이 댓글이나 다른 어떤 그 밑에 부수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표현의 자유의 일종이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인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란 내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액션들을 말합니다. 리액션이야. 그래서 이런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장년층이나 인터넷이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그 입을 막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방면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이것을 댓글을 막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리액션이 아니라 액션을 중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 댓글을 막는다고 해서 기본적인 이 가장 궁극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방금 뭐 쓰는 거에 대해 그게 주를 좀 이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은 저희가 뭐 기사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면 사실 이 기사를 쓰는 사람도 저희가 국민이 읽고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면 사실 인터넷 실명제 해도 그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일반인도 막 좀 인터넷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상호작용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말로만 하면 왜 그런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의문도 없는 거고 댓글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했나요? 방금 말씀해주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터넷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파행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곳에서 나왔던 주된 의견 중 하나가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자유로운 언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나도 들었어. 이해.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나 그런 기사들에 대한 리액션은 이 실명제로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언론 형성이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한다. 그러한 점에서 인터넷 실명제 반대하는 바. 저는 소지고 하고 싶은 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댓글 넣는 게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랑도 이게 반하는 게 방금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침해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다?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것은 실명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실명제라는 그 제도 자체가 국민의 의사표현을 위축시킨다. 자유로운 언론 형성을 방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댓글을 막자. 아, 대안은 아니고 그냥 이건 부차적인 이런 의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만이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뭐 실명제 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저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고 그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민주주의 앞에 있는 자유는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역량을 요구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책임에 대한 거는 해제하고 오로지 표현의 자유 하나만 놓고 책임은 관과 국가 계속 지금 누군가는 피해를 받고 죽어나간 사례가 근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개인의 가치보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더 앞서야 되고 더 위에 있는 가치가 돼야 되지. 이것도 조금 여쭤볼게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관한 실명제 아이디 공개 의무화와 아이디 부여 및 신원 정보의 제공, 수집 의무화를 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은 현재 각종 본인 확인제, 아이디나 그런 것을 만듦에 있어서 이미 사실상 준 실명제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물을 때는 이 인터넷 우리가 실명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의 아이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경찰을 동원하거나 공권력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P 네, IP 추적 도입됐으면은 도망갈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도망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IP 말고도 그런 IP 말고도 네. 사실 실명제 아까 저희는 찬성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에 악용됐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유 그런 다 있지만 실제로 이게 댓글 정책인가게 댓글이 실제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지방선거 때도 실제로 그 조선족에서 좌표라고 하죠. 좌표 찍고 와서 댓글 공작을 실제로 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당시에도 실명제에 대한 여론이 되게 좋게 형성이 됐었는데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나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내용은 물론 이러한 그 공익의 효과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지 않다.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절대 다수, 즉 국민의 대부분이 이 공익의 효과를 명백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본인 확인제나 인터넷 실명제를 활용한 이후에 명예훼손이나 이 불법 정보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가의적 법 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사례들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사례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 전체 국민의 권리나 이 자유를 일부분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큰 공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하다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주의고 다수를 말씀하셨는데 다수가 인터넷 실명제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 정도가 찬성을 일단 하는 여론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봤고 그러면 소수에 대한 거를 존중해 준다고 다수 뭐라고 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다수의 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자유라는 것을 일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절대 다수 국민의 대부분이 이 명백한 공익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체험하거나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가 느끼고 이거를 주장하는데 이게 체험하기 어렵다? 주장이랑 이 실질적인 공익은 조금 이 별개의 문제로 살짝 결이 다른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방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공익이랑 굉장히 크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뭐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막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된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서도 2015년에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실제로 택전 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신속한 정보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2015년까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대4로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결정이 났고요. 그러나 2021년에 다시 들어서는 오히려 6대3으로 그 의견을 오히려 반대하고 위헌 판결이 다시 났습니다. 그 이후에 대부분이 그러한 허위사실 유포나 정보 왜곡보다는 오히려 중점을 두는 것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있고 물론 대다수가 실명제를 찬성하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이 된다. 내가 이 실명제가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은 찬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찬성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은 더욱더 자기 정보를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공개하는 여부가 제한되기 때문에 2021년에 들어서는 오히려 이것은 위헌이다, 맞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범죄나 명예훼손이나 다른 어떤 그런 조작들은 사후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라고 실제로 말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에 한해서만 위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판결로 공직선거법 기간 중에라고 했지만 저희가 이 절대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현재로서는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게 작은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판례로서 저희가 이것을 거울 삼아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현재까지 발의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상으로 이용해본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작은 판례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5.18 왜곡의 표현의 자유, 이건 보호 범위 넘어선 범죄다. 사실 이걸 거의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헌인 거고 전체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실명제를 반대하는 단체가 어딘지는 아시나요? 네, 그렇죠. 조사 중에 어디죠? 대표적으로 참여연대 네, 참여연대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반대를 하려고 하는지도 혹시 아시나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거냐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동이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단체들이 익명제를 함으로써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런 표현의 자유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사례가 있다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실명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꼭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진보 단체가 아무리 익명제를 찬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뭔가 진보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진보기 때문에 익명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진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니라 익명성을 포장해서 계속 나오는 행태가 너무 도가 넘은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죽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정치 공작에도 개입이 계속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댓글을 박자 어쨌든 이것도 그쪽에서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계속 지금 공익성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인터넷 댓글을 없애고 폐지하고 그리고 단순히 실명제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이게 되는지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명제를 사실 그러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실명제와 익명제의 리플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리플수를 보면은 익명제를 했을 때는 한 216건에 대한 218건 대한 리플수가 생기는 반면에 실명제가 됐을 때는 4건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실명제를 했을 때는 물론 이제 그런 조금밖에 잘 알고 서로가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제 같은 경우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호작용이 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의견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실명제를 운영할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명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라 말해야 될까요? 그 실명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간의 그런 너무나도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인터넷 목적 중에 하나가 정보 전달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전달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데 실명제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이런 정보 전달이 너무나도 미미해질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이 연구 결과에 바르면 이제 그 실명제를 했을 때는 4건밖에 안 된다는 확실한 큰 차이거든요. 218이랑 4랑 엄청 큰 차이인데 그만큼 이제 분명 이제 진보 단체가 이렇게 익명제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토대로 뭔가 이것 때문에 실명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넷에서 정말 서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너무나도 좀 안 좋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네. 뭐냐 댓글이 줄었다는 거를 지금 리플수입니다. 댓글 안에 그 리플 그러니까 댓글 대댓글 이런 거 거기 댓글 안에 있는 서로의 정보 전달 이런 실명제를 하고 내 네. 건이 됐다 예. 이런 건에서 예.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실 때 제가 보기엔 이게 작은 주제가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거나 또 사람까지 죽는 일이 되거나 또 이런 상황에 이 국민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지고 되는 거고 또한 정보 전달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기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전달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글이나 뭐 리플 이런 것 때문에 정보 전달이 안 된다는 조금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충분히 기사도 있고 막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전달이 안 된다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 인터넷 내상에 대한 그런 우려를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반대로 실명제가 도입했을 때 그만큼 책임감 있게 정보 전달을 해서 만약에 200건의 뭐 게시글이 올라갔는데 그 200건 중에 4건 사람들은 200개를 다 눌러봤는데 그 중에 4개만 만약에 보았다. 근데 실명제를 해서 글이 4개만 올라왔는데 그 4개가 정말 책임감 있고 도움이 되는 신뢰성 있는 정보였다. 사실 이러면은 이게 조금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런 이제 이 실명제를 하기 전에 익명제를 했을 때는 악플이 10%밖에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실명제를 했을 네. 때는 익명제를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악플이 10%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상호작용에서 실질적으로 악플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악플이 없고 거의 대부분 그냥 자기 할 만하고 그냥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만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실명제를 이제 그 기사 같은 경우는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기사분들 이제 성함 실제로 적고 이메일 적는 거. 근데 댓글의 문제보다는 어차피 기사 자체에도 이 실명제가 이미 도입이 돼 있고 이미도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기사를 쓸 거잖아요. 아무리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기사는 자기만의 그런 객관화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그런 걸 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명제를 하더라도 그 실명제를 이제 했을 때 기사분들도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주장을 얘기할 것이고 결국엔 자기의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해봤자 똑같은 임명제에 준하는 그런 임명제 그런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보다는 저는 기사에 중점을 좀 두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하자면 개인의 생명과 악성 댓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그 인터넷 댓글이나 그런 악점, 단점도 존재를 하지만 현재 그러한 단점들은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그런 악성 댓글을 걸러내는 세이프봇, 클린봇과 같은 기술이 현재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그러한 익명 사이트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 전달이나 다른 어떠한 커뮤니티의 교류 이러한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단점은 보완돼 가고 있는 현재 현재 그런 상황에서 굳이 실명제를 도입해야 할 메리트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 내용의 본질이랑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신문 기사를 접하고 TV 방송에서 봤을 때 기자의 얼굴이 노출이 되고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도 사실 그 기자 이름을 항상 언급을 하고 적고 이거는 약간 조금 이 취지에 반하는 좀 약간 다른 안건으로 조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린봇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클린봇도 결국에는 기계가 하는 거고 사람이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그 어떤 뭐 해당 단어나 그런 것들이 삭제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럼 여기서 두 개 분명히 시간차가 발생하고 누군가는 또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신조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그거를 대응하는 것도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에 이 대응을 하고 AI 인공지능에 그걸 심는 게 어쨌든 타이밍상으로도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사실 이거에 대한 대안 실명제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까 전에 익명제를 할 시에 악성 댓글이 10% 정도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수치가 실명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명제를 발휘한다고 하여서 이 악성 댓글이 실제로 눈에 띄게 1, 2% 내지는 뭐 3, 4%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그런 효과는 실명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명제보다는 이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그 데이터라는 것을 축적될수록 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거기에 공을 들여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한 더욱더 발전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게 악성 댓글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리버스 도입이 되고 이제 실명제가 도입이 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피해 사례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들고 말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연예인의 영향을 키거나
라고 말했을 때 반대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의 시민 의식도 높아져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예 그냥 네. 이거를 공익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해서 댓글 쓰는 사람의 의식 자체를 높인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혹시 말씀의 의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여연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 네. 아, 이 마지막 발언으로 하고 네, 잠깐 이게 브레이크 타임. 오케이. 네. 잠깐 끊고 네. 다음 이제 논점으로 넘어가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문장 정리는 여기서 말을 이제 약간 이렇게 해서 받고 여기서도 약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계속 뭔가 좀 믹스가 계속 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거는 한번 끊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끊고 진화는 지금 네. 어떤 주장 얘기할 때 연습을 해보고 네, 작전 타임 한번 가지고. 몇 분 주나요? 사실 5분에 네.
여러분, 이 녀석들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주 파렴치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얘네들 진짜 아주 그냥 에라이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슬픔의 이를 갈아라. 부득부득. 주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 멍청이들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런 식으로 선을 이루라고 안 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니네 몇 부야?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위계 질서도 개판이고 아주 신났구만. 응?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니네 보면서. 응? 이야, 목사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실명인데요. 여러분 이래서 실명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숨으니까 아주 뒤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 찾고 있네 지금 핸드폰으로. 이제 저희 진짜 다 찾아요. 최고예요. 진짜 다 찾아요. 연락주세요. 지금 다 찾아서 지금 너희도 반박할 거로 생각했겠지만 지금 그래도 했지. 진짜 다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지난번 머릿속에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덜이에요? 네, 아직 연락. 약간 있어. 아직이에요? 진짜 안 되겠네. 그냥 2만 원 드리죠. 손 닦았는데.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다들 다 쉬셨나요?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지금 재영 오빠 매우 앵글이라는 채팅이 네, 다들 진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나의 꼬꼬무 하는 것보다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다른 거 말해주세요. 제 감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네, 막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제 스피디하게 각자 하나씩 주장 하나씩 더 말하고 이제 반박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부터 주장 하나 내놓아 주세요. 해야지 또. 아니요 지금 예찬아 너밖에 없다. 주장 하나. 예,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근데 실명제 반대하는 바이고요. 말씀을 드리면 계속 거론되는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슨 실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악플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화를 하거나 분별하거나 삭제하는 인력을 모집함을 통해 그렇게 악플을 조금 더 잘 분별해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됩니다. 네, 한성 씨. 저희는 계속해서 실명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클린봇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보다 실명제를 하면 스스로 이제 글 쓰니까 검열을 해서 삭제하면 전체적인 인터넷 공간이 클린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주장입니다. 뭘로? 네, 이만 가만있어. 이만. 여기서 전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정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네, 저도 실명제 찬성. 더 할 말이 남아 있으시잖아요 지금. 실명제. 지금 잠시만요. 실명제. 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중립 지키려고 했는데 저기는 3주 이러실 거예요. 저기 새벽까지 이렇게 제가 게토레이 빨면서 했던 거 이렇게 누가 네 이러실 거예요. 네, 더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네, 좀. 알겠습니다. 아이고 리더가 이러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제가. 힘드네요. 네. 네, 그래도 인정하시겠다고 하면. 네, 열자가 말고요. 저희는 절대 짜고 하면 반대합니다. 말이죠. 네, 실명제 반대하는 아유, 사람이고요. 네, 그냥 반대합니다. 별로 안 웃겼으니까. 네. 지금 네. 아 그래요? 안 웃겼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분위기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는데 아이스가 안 깨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잼이었어요. 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회장님. 네, 지금 이쪽에 주장 배서 들으신 거 맞죠? 네, 클린보, 네 맞습니다. 기계가 너무 좋네요. 네, 클림을 하기보다는 실명제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이런 걸 자제하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 앞서 저희가 계속 주장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듣기 좋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인터넷 실명제만으로 악플을 막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 앞서 말한 그런 통계 자료에서도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를 발휘함을 통해 악플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런 것보단 댓글 말고 조회수나 공감 비공감 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한다면 오히려 실명제보다는 조금 더 바람직하게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실명제만으로는 이제 이거에 맞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실명제만으로는 뭔가 이렇게 실명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왜 웃으세요? 아니 나 저 순간 알아서. 네, 2만 원 가져가시면 되고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말씀하기 전에 안 네. 끝냅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실명제만으로는 확실하게 그 댓글 보면은 조회수가 있고 좋아요가 있고 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그런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명제만으로만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조회수나 이런 공감이나 비공감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으로도 물론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실명제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딱 됐다, 막을 수 있다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클린북 하나로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음. 오히려 이 실명제를 같이 동의하면서 클린북도 그 기술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랑 같이 하면 또 윈윈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방금 그 좋아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악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나로 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진 않고 그러니까 클린북도 아예 뭐 인터넷 실명제에서 야 너네 다 가 철새 이런 게 아니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분명제가 과연 잘못된 어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실명제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 이게 도입될 경우에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위축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가 선례가 돼서 표현의 자유를 일부분 다른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부분 포기를 해서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인정을 한다면 실명제를 도입을 하면서 이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선례로 남고 계속해서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도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선례로 남게 돼요. 오히려 이거 인터넷 실명제 역시 국가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이고 촉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만들어낸 국회에서 실제로 포털사이트 익명을 제재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걸 제재? 어떤 포털 사이트? 국회에서요? 국회에서의 네. 포털 사이트 익명을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네. 표현의 자유도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그리고 또 그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표현의 자유 네. 방금 언급하셨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 뭐 법이가 어떤 맞아 위헌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아니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국회에서 악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익명 제재를 했고 그거 자체를 심각한 사회적 무리 범죄 행위라고 인지를 해서 국회에서 한 사례가 이미 있는데 사례를 전체로 통용해서 일반화하기 아니 방금 또 사례로서 위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박은 그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은 일종의 시험 방안이나 어떤 하나의 그 프로젝트성으로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단기에 대한 건 사실 찾아보지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국회에 대한 거는 하나의 일례로 사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판소 중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사람들에게 그
정말 권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재판소이고 그런 곳인데 이런 곳에서 내린 그 판결을 어떤 한 일례 사례와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 약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 사례가 혹시나 이 표현의 자유에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익명성에 관한 것도 계속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 계속해서 연예인이 한 명, 두 명 죽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익명성으로 인하여서 지금 죽은 사례도 너무 많고요. 그럼 이 사람의 이 생명도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책임이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요즘은 뭐 연예인만 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쪽에서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그냥 여기 말씀하실 때는 사례 이게 하나가 커질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사례를 얘기하면 이 사례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약간 혼란스럽거든요. 회랑 아까 회랑 이 악플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아까 그 국회에 대해서 사례로서 취급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도 그 인터넷에서 연예인이나 유명한 유튜버들에게 있어서 그런 악플의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체감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명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인터넷 실명제가 그런 범죄 예방에 정말 눈에 띄는 효과를 줄 수 있고 그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혹시 문제라면 말씀드렸듯이 현재도 여러 유튜버나 연예인들이 실제로 악플러에 대해 소송과 그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처벌에 관한 문제라면 그런 현재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 실명제가 이 악플 예방에 도움이 됐다라는 건 저희는 아직 의문점을. 그러면은 개인이 개인을 처벌하고 그러면은 일상에서도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외에 그 댓글을 아예 막는 거를 제외하고 계속 이 현실에서의 부작용은 사실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인정하셨듯이 현실에서의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한 대안이 좀 실명이냐 뭐 익명이냐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논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를 또 떠나서 저는 이제 악플에 대한 운영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고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삭제하는 인력을 모집하는 것이 확실하게 차이났고요. 실명제를 했을 때 분명히 확실한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장은 되고 예방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부분 정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사이버 폭력과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을 좀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익명제에 숨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인스타나 뭐 유튜브도 보면 자기 이름을 걸고 욕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익명성이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지만 실명제로도 하고 있는 사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은 어쩌면 보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활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을 했을 때도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실명제를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걸 또 해결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한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는 그걸 인정해요. 그건 맞다고 인정할까? 생각해요. 맞다. 그래서 아까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클린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역으로 그러니까 이 대안이 뭐냐고 계속 여쭤보시는데 자꾸 이게 도니까 네. 대안은 아까 뭐 이제 악플에 대한 운영 규제를 더 강화하는 그런 강화하고 분별하는 그런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저희도 조사하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차차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런 댓글에 삭제하는 인력을 모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클린봇도 그 중에 하나. 분별이라는 걸 어떤 뭐 분별이라는 것이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악플을 다룬다고 해서 욕만 씹기, 개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개인마다 다 상처받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욕은 하지 않더라도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비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클린봇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분별한다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하는 거.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인간이 이런 부분에서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우리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관적으로든 객관적으로든 그런 걸 하니까 그 인력을 동원해서 댓글에 그런 안 좋은 상처받는 행동이라든지 상처받는 말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요즘에 신고제도 많잖아요. 신고도 많이 하고 그런 댓글에 신고를 하면 삭제를 하기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도입하는 것도 정말 계속해서 유튜브도 그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증가해 나가고 있고 그런 거를 시스템을 지금 학계 다 지금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력을 동원해서 댓글 이렇게 삭제하고 댓글을 좀 규제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런 주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인력을 삭제하면서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쪽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저랑 막 반대되는 의견은 제가 막 되게 짜증나. 그냥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건 아닌데 저 주장을 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 저 같은 삭제할 거거든요. 아니 보기가 싫네. 그럼 이게 오히려 더 표현의 자유가 억압인 거고. 그래서 신고제가 아까 신고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신고를 했을 때 신고에 그 가반수 이상이 넘었으면은 그걸 삭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거랑 실명제랑 더 같이 운영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아까도 악플이 익명이랑 뭐 실명제랑 별로 뭐 다를 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명제 통해서 이 장점을 더 살려서 여기에서 얘기한 그것들을 덧붙여서 하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명성 안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뭔가 딱히 지금도 그렇고 있고 좋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실명제에 들어가는 건 그러한 단점보다는 저희가 어떤 무료 수용을 정을 하고 헌법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라는 이런 권리 부분에 있어서 그 공익을 추구하고 악플 단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희는 그 표현의 자유에 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데 왜 삭제를 합니까? 그 삭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고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기업이나 사적인 그런 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 커뮤니티인데 국가에서 뭐 지금 청와대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부분 말하고 있는 것은 뭐 DC 인사이드 같이 예시를 들자면 그런 유튜브 나섰죠. 개인적인 사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기업에서 의견을 삭제하는 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기보다는 그 기업의 어떤 이거는 공익이 아니라 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가 정보 세력도 아실 거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거에 사실 들어오면 그건 사실 더 큰 문제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시는 열어주는 그런 발언이 아닐까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런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능성 하나만 보고서 모든 것을 반대하기에는 그건 너무 지나친 도약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여기 있는 모두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나는 단죄적 성범죄자니까 나는 감옥에 가야 해 이런 논리가 아닐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우려하셔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 맞나요? 앞뒤가 말이 무슨 어떤 부분에서 거부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명제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런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이 있잖아. 이런 걱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가능성도 저희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거는 아니 가능성을 우리 계속 가능성을 너무 여기에 우려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 주장은 아니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너무 우려돼서 반대야. 이러면 조금 주장이 모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가능성과 처벌 가능성을 받는 것이고요. 처벌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처벌 가능성 반대하는 입장에서 처벌 가능성 대안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처벌 가능성을 계속 언급하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말이죠. 개인의 의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발설하면서 누군가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 어떤 특정 대상을 차별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나오는 건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악용 사례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동시에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쪽으로 계속 반대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면서 기우는데 과연 이게 그 뭐 처벌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그러면 과연 옳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 법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범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처벌할게라기보다는 조금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뭔 얘기를 해주실지 하면 네 이게 저 해야지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기분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지?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토론을 하는 거는 과연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인가가 논점이지 안 할 거면 어쩔 건데 근데 이게 낫지 않냐?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과정은 약간 자칫하면 논점이 좀 흐려질 수 있다. 그냥 정말 각자 여기 다시 한번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이번에는 네, 잘 들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약간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이 하나를 두고 이 하나의 문제를 두고 익명제로 발생하는 문제 하나를 두고 그거를 가지고 이거 안에서 있는 이 문제를 실명제로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를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장을 듣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악플의 문제로 할까요? 아니면은 정치적 악용의 사례로 할까요? 둘 다. 실장님 둘 다 듣는 거 잘생각하십니까? 한국에는 아직 안 색깔한 논리도 있기도 하고 때문에 그러면은 찬성 측 혹시 이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막 정치적 악용이나 악플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주장 하나 있으신가요? 네,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었던 악플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악용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정치적 악용이 일어나지 않진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 말고 오히려 실명제를 도입했을 때 이때 약간 의의나 아니면 익명제보다는 실명제가 나은 그런 주장이 하나 더 있는지. 사실 저희 스탠스는 똑같아요. 네.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계속 저희는 같은 주장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책임을 질 거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명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게 댓글에도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개수가 사실 많다고 해서 이게 자유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분명히 그 개수가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그거를 뭐 공감, 뭐 비공감 이렇게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거 본질로 돌아가서 그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뭐 줄지 않다. 사실 저는 이거에 좀 크게 의의가 저는 없다고 사실 오히려 개인의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오히려 더 건전한 일상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찬성 측의 주장은 익명제를 시행하든지 실명제를 시행을 하든지 이렇게 댓글에 대한 규제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거기서 나름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당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실명제를 안 하고 익명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보장이 되느냐 오히려 그냥 다 어차피 0점으로 돌아갈 거라면은 차라리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실명제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잘 들은 게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이쪽에서는 사실 네 그래서 반대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못 내시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혹시 아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가서 아니에요. 아, 네, 저희가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그냥 이 주장이랑 조금 뭐 이렇게 반박으로 괜찮으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논리가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남았는데 이 토론을 하는 진행 중에 정말 말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거. 오늘 집에 가는 4시간 그거 좀 배가 이 정도면 빨리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용하지 않은 거. 저 지금 이기든 말든 관심 없고 조사한 거 빨리 쓰고 싶어요. 빨리 저도 쉬고 싶어요. 네, 거기서 반박을 당하면은 그 인정을 하고. 말씀 안 하시고 지난 얘기니까 우리 찾았는데 말 안 한 거 있잖아. 빨리 얘기해. 그렇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자는데 말하지 않은 거. 그래서 찾아봅시다. 지금 우리 찾아보고 그러면 네. 찬성의 의견을 들으면은 뭐 어쨌든 소감만 약간 찾아보고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패배 소감 말고 혹시 이쪽도 제가 볼 때는 막 이렇게 계속 꼼꼼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논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하면서 나올 것 같아. 그거 되게 안 들어. 여기 약간 지금 번아웃 당해가지고 이쪽에서 약간 장작을 던져주셔야 돼요. 지금 저도 내고 있거든요. 네. 조금 이제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어퍼컷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알았으면 좋겠는 거.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차별금지법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사실 어쩌면은 이게 논점에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실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사례들을 저희 모두가 일단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참여연대 말씀하셨다시피 이 단체가 왜 반대를 하지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싸우는 애는 실명제인데 뒤에서 생각하는 건 차별금지법이라는 안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이 대안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 조금 저는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알아가지고 이게 진짜 무섭구나. 그래서 얘네가 사실 본질적으로 뭐 뗐을 수도 있지만 조금 약간 보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얘네들이 결국에 싸우는 거 우리는 지금 니네 실명제인데? 라고 해서 실명제 우린 찬성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뭔가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관한 반대하시는 그리고 그쪽 시민단체나 거기서의 발언이나 기사 같은 것도 사실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꼭 언급을 사실 좀 하고 싶어요. 와 잠시만요. 나쁜 선배네 약간- 참여연대들. 약간 마지막. 차별금지법을 이거 아니, 정말 안 되겠네 이거. 제가 볼 때 원래 나왔어야 아니야. 했는데 원래 나올 예정이었던 건데 아직 네.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 차별금지법 한번 적어볼까? 제이법 차별금지법. 아, 이거는 10년대 300까지 가면
아 근데 그거는 내 분명히 저번에도 이제 조사하면서 나왔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분위기를 가라앉혀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네, 마음을 편하게 먹어. 하세요. 편하게 하고 우리 소심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지. 손 떠줘야지. 거기에 대한 토론 한번 해보도록. 뭐 할 말 있나요?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 안 했고요. 인터넷 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익명제에도 그에 따른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점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저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분명 실명제를 통해서 악플 단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익명제도 그 익명제 나름의 정보 전달의 능력,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의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활성화됨을 통해 유입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를 통해서 정보를 더 빠르게 확산시키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익명제가 가진 장점이고요. 또한 그를 통해서 정보 전달이라는 그런 인터넷상의 하나의 목적을 잘 완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익명제에도 이런 바람직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반대 마지막. 또 마지막. 끝났어요? 아까 그 마지막이었나요? 저도 그냥 네.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다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일단 인터넷은 악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악플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권력 거대 정치에 저항하려고 하는 반대 세력도 있고 거기에 이제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를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의 보복이나 사회적인 낙인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켜내려면 익명 표현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의 작성자는 전체 이제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이용자의 10%밖에 안 되고요. 악플러들은 더 적습니다. 그런 연구 논문이 있고요. 그런 논문에서 실명제를 만약에 도입을 했을 때 악플이 줄어드는 게 약간은 줄어들긴 했지만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나옵니다. 도리어 실명제 도입으로 댓글에 달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제 극성 악플러들의 의견만 남게 된다고 또 이렇게 여기 논문에 설명을 했고요. 또 인기포트나 이런 데 준 실명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이제 악플이 있다, 악플이 있고 또 실명제가 없어서 악플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명제를 도입해서 악플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데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국가 차원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라는 점을 저희들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요. 계속 이제 실명제로 하든 익명제로 하든 이거에 변화는 딱히 없었다. 어차피 악플할 사람은 악플하고 나쁜 짓 할 사람은 나쁜 짓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명성이라는 것 안에 숨어서 오히려 그걸 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숨어서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밝혀서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숨어서 이런 거에 숨어서 막 하는 사람들도 그것 걸러지는 것 자체도 일단 가장 큰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좋아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것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명제를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아니 익명으로 잡부 쪽에서 많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었어요. 근데 결국 반대를 하면서 나왔던 게 실명제를 뭐 도입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개인의 이거 차별 이거 혐오 표현 아니냐 차별금지법 이거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끌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속내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정말로 분별이 확 해서 아하 이러면 너무 좋은데 저 자체도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의도고 좋은 말이고 좋은 표현이지만 이거의 속내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의견 뭐 인증해서 얘기를 해줬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어떤 의견을 낼 생각은 하지 없고요. 그냥 마지막이니까 토론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토론 안 하죠. 사실 약간 좀 이런 취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희도 사실 반대쪽 자료를 보고 논문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반하는 찬성적 주장도 이렇게 찾고 사실 매번 하고 이번에도 또 한번 느낀 거지만 사실 이런 주장들이 사실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항상 뭔가 내재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진짜 엄청 소름 돋으면서 자료를 찾았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이제 같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비단 뭐 저희가 뭐 전문 토론인이 아니고 뭐 정치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물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좀 재미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거에 가면을 쓴 뭔가 그 뒤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물론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좋지만 얘네들이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계속 주장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꼬리를 좀 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좀 각자 모두에게 됐으면은 좋겠고 뭐 저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도 값진 시간이었어요. 와. 이렇게 저 대신 마무리 해주시나. 예, 행사 마지막으로 막 원장님이 나왔다는 것처럼. 자, 네,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채점이 됐나요? 당연히 여기죠.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가 이렇게 또 힘든 싸움을. 졌다.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 여기서 불편하면 그냥 그 얘기는 해줘.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보시는 마지막이잖아.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예, 다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댓글로 남겨달라. 댓글로. 댓글로 남겨줄 수 있나요? 괜찮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해. 1조가 낫다. 사실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솔직히 질 줄 알았어. 네, 저희도 이제 진짜. 반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네, 저희 진짜 힘들었어요. 자리 서면서. 모든 논문이 다 반대였고. 그러니까 모든 맞아요. 연구도 다 근데 실명제를 안 된다 이러고. 자꾸 우리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인데. 근데 진짜 이게 현실 정치랑 보수적인 그 마인드 세팅이랑 조금 괴리를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딱 인사 실명제 당연히 안 되지라는 솔직히 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왜냐면 이게 아무튼 얘기하신 것처럼 표현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 거고 이 언론 개혁이랑 더 맞물리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사실 도입이 되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게가 진짜 이게 무시할 만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그걸 반대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있는 사례를 찾다 보니까 참여연대가 이걸 왜 반대해?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깊게 보니까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명제로 해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 실명제로 이 혐오 표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사람들의 의식을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 기사 이게 한겨레 같은 거에 기사 주장이 뭐냐면 인터넷 실명제로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괴리를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이게 정말 그 보수 쪽에 이제 만약에 미국 이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인터넷 실명제로 완전 공산당이야 이렇게 말할 그런 한국에 딱 대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반전이 되어서 차별금지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딱 알고 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고 이래서 전략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세우는 거랑 뒤에 내세우는 거랑 다른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되게 똑똑한 방식으로 보수 쪽에서도 전략을 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는데 이게 참 큰 베일하는 자유를 침해하면서라도 정치권에서의 이기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좀 안타까운 현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참 경이롭다는 좌파들의 전략이 정말 경이롭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다들 뭐 몇주가 이겼다는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결론을 제가 MC로서 제가 들어봤는데 이제 초반부에는 그래도 막 이쪽에서는 다채롭게 얘기 나오고 이쪽에서는 그래도 이쪽 주장을 안 놓쳤어요. 그냥 다 들으면서 좀 상대가 당황하게 만드는 저도 들으면서 오 이거 멘탈 나가셨겠는데 이러면서 약간 회색 브라더스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거를 조금 마지막까지 반박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일단 들었고, 네. 파인애플 피자 안 먹어. 드시지 마세요. 네, 저는 그러면 1조에 손을 들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3주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정 토를 사실 올렸는데 어떻게 되냐면 15만 원을 올리면서 일단 1등주에 2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2등주에는 1만 원씩 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 말하는 거. 그러니까 1조는 5만 원, 3조는 1만 원씩. 한 사람 저희가 2등이야. 부전승.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2등. 처음에 잘했잖아. 처음에. 부전승. 시간 없구나. 부전승을 얻었어. 어떻게 보면 꼴등이지. 그러니까요. 진짜 여기는 완전 궁지에서도 몰라. 근데 석주 차장님이 진짜. 오셨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바닥에서 봐. 네, 그래서 일단 저도 아직 재정을 안 받아가지고 오는 대로 바로 이제 그리고 뭐가 제일 나아요? 커피 이런 게 있고요. 잠깐 현금을 써달라는 거 아니죠? 영수증 방금 아니 정말 문상을 또 어디다 쓰지? 책 문상 책사야. 진짜 너 알라딘에서 책. 책을 책. 대학생 아니라서 쓰고 나와. 아니면 현금 막치기 아니야? 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아니, 10,000원이면은 신세계 이마트? 근데 학생들이 신세계 상품권 많아가지고 뭐 할 게 없어.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는 네, 거예요. 이거는 지금 고민해 결정할 필요 없어. 네네. 그럼 조에서 알아서 해줘서 네, 저희 다 헌금합시다. 그럼 이걸 놓고 또 토론할까요? 문화 아니요. 그만하고 싶어요. 하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주 동안의 토론을 잘 마쳤습니다. 또 정말로 우리도 예상치 못하게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위협적인 정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법이 또 어떻게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는지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공부와 또 이런 토론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기사를 보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니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정말 아까 처음에 기도했듯이 우리 리시브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주고 또 같이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이용하며 청년들을 일깨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다음 주 설명회 이후로는 또 휴식 기간을 갖는데 그동안 잘 쉬고 또 하반기 사역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충분했어. 깔끔하게.